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51장 잡격을 논함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끝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조양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조양격의 예문을 풀어보는 것으로서 수업을 시작해야 되므로 조양격을 잠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문을 풀어보는 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조양 성격자, 그 다음에 무거, 조병, 신일, 득관, 이병무, 동록, 어사, 즉위, 인급지의 그랬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어차피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거 뭐 굳이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해설을 읽으면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조양이라는 것으로서 외격에서 조양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양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신금일간이 어, 자시에 태어나면은 병신합수 무자가 되니까 무자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시를 조양이라고 하는데 어, 이것을 격으로 삼는 이유는 사주에서 어, 용신이 없는 원령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비견, 겁재, 원령 그런 원령에 태어났는데 재성과 간성을 보지 못한 사주는 외격을 잡는다고 했어요. 그 조건이 되고 그리고 무자시에 태어났을 때 신금일간이 무자시에 태어났을 때는 이게 조양격이라는 것이 저는 이루어지는데 이 조양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어, 이 자중의 개수가 그죠? 어, 사화 중에 무토를 무게합으로 땡겨오다 보니 사중에 병화까지 따라오게 돼서 이 병화가 신금의 정관이 되어서 귀한 격이 된다는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토가 가서 그래서 이 음, 무토가 이 개수랑 이렇게 합하면서 병화를 함께 같이 당겨와 가지고 신금일간이 병화라는 정관을 얻는 것인데 에, 특히 이 사화는 사중에는 무토가 있고 초기에 무토가 있고 사중에는 봉기에는 병화가 있어서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는 12운성에서 공존이라고 해서 무토도 사화의 록을 취하고 병화도 사화의 록을 취해서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무토를 당겨오면 병화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서 신금에게 정관 역할을 한다. 그것으로서 귀격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다시 어, 조양은 일양의 시생하는 새벽에 자시를 말하는 것인데 신금일간이 자시는 부자시가 되고 그래서 시지의 자수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개수가 그죠? 지지에 있는 사화의 무토를 무게합으로 당겨와서 어, 사화의 지장간의 병화가 신금일간의 정관으로 쓰인다는 이론이에요.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병화는 이제 신금한테 정관이 되고 무토는 신금에게 정인이 돼가지고 신금일간은 관인의 이덕을 얻어서 귀한 사주가 된다. 어, 그러나 사주에 축이 있거나 또는 어, 축이 있거나 병화가 있거나 사화나 간목이 있으면 합격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자시가 됐는데
이 자중의 개수가 동에서 사화를 사중의 무토를 땡겨와야 되는데 축토가 있으면 자축합으로 묶여갖고 자수가 묶여서 꼼짝 못해서 이걸 땡겨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이 되고, 그리고 병화가 사주에 있으면 이미 신금일간한테, 병화는 정관이니까 이미 정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양격을 논해서 사중의 병화를 땡겨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관을 그냥 쓰면 되니까. 그래서 조양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에 이미 사화가 있으면 이것도 이미 이 조양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없어야만이 당겨오는 거죠, 자수가.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면, 사주에 간목이 있으면 어, 자중의 개수가 사중의 무토를 당겨오더라도 이 간목이 이 무자시의 무토를 이렇게 목국토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조양격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네 가지를 축토, 병화, 사화, 간목을 살펴봐야 된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제 그거죠. 그죠? 요 간두무 목화. 그렇죠? 목은 간목을 얘기하는 거고 화는 병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두에 연월천간에 간목이나 병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없어야 비로소 그 격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간두 목화 방성 기격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개유화 즉 무시 어조. 그렇죠? 대개 화가 있게 되면은 이미 조양에 그것이 아침에 해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 목재, 촉무, 자로 그랬어요. 이거는 간목이라고 하는 재성이 있게 되면은 무토를 어떻게 극해가지고 노하게 해서 어, 그래서 그래서 이 불위 아조 나의 조양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양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해설을 정리해 보면 조양격은 연월천간에 목화 즉 재관이 없어야 비로소 성격이 된다. 사주에 화가 있으면 아침에가 필요하지 않고 목이 있으면 목이 무토를 상극하니 신금일간은 조양격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을 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진도 나가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진, 신유, 무자, 장지연, 명시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무진, 신유, 무자는 장시엔의 명조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운이 토, 금수, 그다음 목운, 평평, 화죽, 기의.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운에서는 토, 금, 수는 기뻐한다. 토금수는 뭐예요? 토는 인성이고 금은 비겁이고 수는 식상이죠. 이런 운을 만나는 것은 기뻐하지만 목의 운, 그렇죠? 목의 운은 그냥 평범하다. 사실은 뭐 비겁이 이렇게 투간되어 있으니까 평범한 거지. 이거 없으면 목국토하면 이것도 위험한 거죠. 좋지 않은 거죠. 살펴봐야 되겠죠. 평범하고 그러나 화, 화라고 하는 것은 관운이죠. 병화. 관운은 뭐 한다고? 꺼린다. 화의 운은 꺼린다. 이렇게 운을 보는 법에 대해서 조양격의 운을 보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진, 신유, 무자. 신금일간이 6월에 출생해서 이제 본래는 이게 저는 걸록격이죠. 그렇죠? 걸록격에서 걸록격은 재관을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목인 재도 없고 그렇죠? 또 이 재를 보고 재를 쓰려면 식상도 같이 봐야 되는데 수목이 없어요. 그리고 화, 반살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외격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 사주가 무자시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양격이 성립이 되는 거죠. 무자시에 태어나서 이 자중의 개수가 허공에서 사화를 땡겨와서, 그렇죠? 사중에 무토도 쓰고 그다음에 사중에 병화도 써서 이 신금에게는 인성을 쓰게 되는 거고 정관을 쓰게 돼서 이게 관인 이덕을 얻게 되어 귀한 사주가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해설을 살펴보면, 자, 예를 들면 무진, 신유, 무자는 장지연의 사주이다. 신금일간이 6월에 출생하고 무자시에 태어났다. 사주에 목화가 없어서 조양격으로 성격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토운이나 금운, 수운은 좋은 운이지만 목운은 무난하고 화운은 좋지 않다. 전실된 운은, 그래서 외격들은 다 재관운을 꺼려합니다. 일단은, 그렇죠? 특히 관운은 그냥 바로 꺼리는 운이다. 어, 관이 없어서 만든 특수한 격이기 때문에 관이 와서 이 관이 사주를 운에서 실제로 와서 채워지면은 이거는 흉한 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함록, 성격자, 명무관성, 차, 간지이, 합지. 여기까지 끊어보면 그죠? 함록의 격을 이룬 경우가 있다. 함록으로서 격을 이룬 경우가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명주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관성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치? 관성이 없으면 그때서 천간지지를 빌려가지고 그것을 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간지를 빌려서 합함으로써 이제 합함으로써 합하는 것이다.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무일, 경신, 이경, 합을, 인기, 주의, 득, 기우, 그다음에 여, 기미, 무진, 경신, 촉, 왕명, 시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토일간이 경신시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 외국들은 다 시주에서 격이 이루어지니까 경신시에 무토 음, 무토일간이 경신시에 태어나면 허공에서 이 경금이 을을 땡겨와서 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죠. 합함으로써 그 일주가 그쵸? 그 짝을 얻는 까닭이다. 그쵸? 그렇게 되면 이 합력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미, 무진, 경신은 초강의 명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미, 무진, 경신. 자, 무토일간이 진월에 출생했어요. 진월 출생, 비견겁제 월령에 출생했는데 이 역시도 천간에 재관이 없죠. 관은 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갑을목이 있어야 되는데 갑을목이 없고, 그 다음에 임계수라고 하는 재성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경금이 있어야 되는데 경신금이 있어야 되는데 경금은 있으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격을 이룰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용신이 없는 원령인 거죠. 그리고 격을 이룰 수 있는 재관이 없으므로 이것은 외격으로서 격을 삼을 수 있다. 근데 태어난 게 경신시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경신시에. 그렇죠? 경신시에 태어났으면 이 경금이
허공에서 을목을 합으로 끌어온다는 거죠. 이게 합록격이에요. 그럼 합으로 끌어옴으로써 이 을목이 무토한테는 정관이 된다는 이론이죠. 그렇죠? 이게 정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록격은 사주에 정관이 없는데 합으로 정관을 끌어다 쓰는 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무토일간이 경신시에 태어나면 성립된다. 시간의 경금이 을목과 합하여 정관을 끌어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미, 무진, 경신은 초강의 명조인데 무토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관이 없는 무관사주이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 신시에 태어나서 천간의 경금이 을목 정관을 합으로 끌어와서 합록격으로 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경신, 이신, 합사, 인기, 주의, 득기, 붕, 여, 기유, 개미, 경신, 조승상명, 시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수일간이 경신시에 태어난 거예요. 경신시에 태어나면 신이 사화를 합으로 함으로써 그렇죠? 그 일주가 무리를 얻음으로써 그 얻는 까닭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무리를 얻는 까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붕이 이제 법붕, 그래서 친구나 뭐 친구, 보통 친구, 벗 이렇게들 보통 설명을 하는데 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물이라는 뜻도 그죠? 이 붕이 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왜 이제 물이라고 이제는 번역을 했냐 하면 개수일주가 개수일주가 경신시에 태어나서 얘가 을경합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을목은 이 개수한테 식신이 되죠. 식신. 그렇죠? 그래서 식신이 되는데 일수가 경신 일금이 이거는 식신이 되고 이 신금이 이렇게 사화를 이렇게 땡겨오게 되면 사신합으로 땡겨오게 되면 그렇죠? 나가 신을 합으로 땡겨오는 거니까 땡겨오게 되면 이거는 선합 후형이 되죠. 사신 합도 되고 사신 형도 되고 땡겨오는 걸로 쓰는 건데 이 사중에 뭐가 있냐면 무토가 있고 그렇죠? 병화가 있어요. 그러면 개수한테 무토는 정관이 되는 거고 개수한테 병화는 정제가 되는 거예요. 정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관이 되기 때문에 재관이 나의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아니고 이 재관이라고 하는 그렇죠? 재관이라고 재관에다가 또 사중의 경금 인성까지 3기를 다 재관인을 무리지어서 내가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무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고 무리다. 이거를 몽창 다 땡겨올 수 있다. 사중에는 무, 경, 병이 있으니 개수한테는 인성, 관성, 무토는 관성, 경금은 정인, 무토는 정관, 병화는 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3기를 다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다 땡겨올 수 있다. 무리지어서 얻는 그 까닭이다. 그러면서 자, 예를 들어서 기유, 개미, 경신은 조승상의 명인데 바로 조승상의 명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는 재관인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관인.
재관을 얻는 까닭이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유, 개미, 경신. 자, 경금일간이 미월에 출생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잘못된 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개수가 잡격으로서 외격을 쓰려면 여기가 해월이든지 자월이든지 그래서 겁재격이나 걸록격이 재관을 보지 못해서 안 됐을 때 이것을 외격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비견겁재월이 아니고 월령 자체가 토국수로 이거는 평관월령이야. 평관월령. 거기다 더군다나 평관이 연간으로 드러났어. 그럼 이거는 칠살격이야. 칠살격. 그죠? 근데 칠살격이 파격이 아니고 시간의 경신시면은 이 기토가 어떻게 토생금 금생수로 살인상생. 그렇죠? 살인상생으로 이거는 살인상생격으로 봐야지 이것을 이렇게 합록격처럼 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예문이에요. 잘못된 예문.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예문이라고 했으니 한번 설명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록격은 개수일간이 경신시에 출생하면 지지의 신금이 사화를 끌어오고 개수일간은 사화에 암장된 무토 정관을 쓴다는 이론인데 이거는 무토 정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무토 정관과 그죠? 좀 경금 정인 그다음에 병화 정제를 3기를 다 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화에 암장된 무토 정관 그다음에 경금 정인 정관 경금 정인 그리고 병화 정제까지 쓴다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병화 정제까지 쓴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3기를 다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지어서 다 땡겨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유, 개미, 경신은 조승상의 사주인데 개수일간이 미월에 출생하여 일간이 매우 신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신시에 출생하여 개수를 돕고 있으니 격으로 본다면 연간의 기토 7살이 시간의 경금 정인으로 화살되는 사주이다. 그래서 연의 7살이 이미 맑게 드러났으니 7살격이고 시간의 경금 정인을 만나 살인상생으로 성격된 것으로 봐야 된다. 성격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위 예문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달았습니다. 자, 이체 맞지 않죠?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했던 거잖아요. 월령의 용신이 없을 때 외격을 쓴다고. 그리고 계속 예문들은 어쨌든 간에 무용, 그죠? 월지에 용신이 없는 비경 겁재 월령이었을 때를 예문을 했는데 요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역, 기전실, 분리, 관살, 그다음에 경불의, 화극금, 사피, 수제이, 불능합, 여축, 길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합록 그렇죠? 합으로다가 끌어와서 쓰는
격국에서 운을 보는 방법이죠. 이것도. 그래서 삼록격에서 풀어오는 건데 음, 지금 본문을 읽었듯이 뭐냐면 그 합록격으로 이루어진 외격, 만약에 그것이 비견 겁재 원령이라서 개수일간이 경신시에 태어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는 또한 뭐라고요? 전실되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이게 매울 전자거든요. 그래서 매워지는 거, 그 열매실자.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는 운, 그러니까 뭐 관운, 병화운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관살운. 그죠? 어, 개수한테는 병화가 아니고 저 무토죠. 무기토. 그죠? 그럼 무기토 운은 꺼린다는 거죠. 좋지 않다. 불리. 그래서 관살은 즉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살은 이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 화. 그쵸? 화가 금을 극하는 거. 화가 금을 상극하는 것은 그쵸? 하게 되면은 어, 어떻게 되는 거냐? 저것이 그쵸? 저것이 이 제복을 예, 제복을 받아서 합할 수 없게 함으로 그쵸? 더욱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길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외격은 운에서 모든 외격은 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다 흉해요. 그죠? 위사주 역시 무토 정관 운도 흉하지만 또 화를 만나는 것도 꺼리는데 왜냐하면 화가 그 시간의 경금을 상극하게 되면 사신합이 방해를 받아서 사화의 지장간의 무토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운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외격으로 성격되었을 때 담론할 수 있는 얘기다. 앞에 있는 사주는 이미 그거는 외격에서 벗어난다. 외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종제 그죠? 김영종제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뭐냐? 명을 버리고 그죠? 죄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김영종제라는 것은 명을 버린다는 것은 내 사주팔자를 다 버린다는 뭐 목숨까지 버리고 내 사주팔자를 다 버린 만큼 어쨌든 내가 일간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센 죄를 따라서 그냥 무리져서 나도 죄로서 살아가겠다. 이런 것이 김영 종제격이죠. 그래서 김영 종제격의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주, 계제, 이, 신무기, 그다음에 사이, 종지, 격성, 대기 이렇게 써요. 이 소리 뭐냐면 사주가 모두 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신은 기운이 없는 거, 무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그 격은 크게 대기함을 이룬다. 크게 기함을 이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보겠습니다. 김영종제격이라는 것이 있다. 일간은 너무 약하고 재성이 너무 왕성한 경우 일간을 버리고 나의 주체적인 것을 버리고 무조건 재성으로 내 자신을 재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재를 기준으로 해서 재를 따라서 그것을 하나의 외격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같은 거예요? 뭐 곡직인수격이라든가 윤학격이라든가 또는 뭐 가세격이라든가 이렇게 한 가지 오행으로 된 거와 같은 이치와 같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오행이 한 가지 오행으로 일간까지 다 이루어진 것은 이제는 그런 경우이고, 이거는 육신에서 일간과 재성은 당연히 오행이 서로 다르지만 일간이 너무 기운이 무기해서 근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온통 다 재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재를 따라가서 성격되는 것이 바로 김용 종재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종재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두인즉 신뢰 인생이 불종 유간살 즉 역무종재 겸종살치리. 그죠? 그 다음에 기격불성 그랬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나면 본신이 인수의 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부종,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재격으로 성립이 안 된다. 제가 아무리 많아도 인성이 하나라도 투간되어 있으면 일간이 약하더라도 종재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관살이 있으면 즉 또한 뭐예요? 종재가 어떠가요? 종재가 어, 종사를 겸하는 그런 이치는 없기 때문에 그 격은 이룰 수 없다. 종재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일간이 약한데 온통 다 사주가 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어딘가에 인성 하나가 삐리리하게 있어. 인성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종재격이 안 된다는 거고, 또 인성 대신에 인성은 없어. 다 재성인데 관이나 살이 하나 딱 있어. 그러면은 이 재들이 다 뭐로 가요? 다 재생살이나 재생관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착각할 수가 있죠. 모든 게 다 관살로 갔으니까 이거 종재나 이게 뭐야? 종재가 아니고 종살격으로, 이거 종살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착각이다, 아니다. 제가 많은데 이렇게 관살이 하나 드러나면 이거는 종재격의 파격이다. 이거를 많은 죄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겸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격은 하나라는 거지. 격은 하나지 격을 겸할 수는 없다는 거야. 격이 두 가지로 겸할 수는 없다는 거야. 격은 한 가지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겸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칠살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종재격이 파격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또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경신을류 병신을축 왕신만 명조야. 그죠? 운희 상식 재향 불의 신왕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면 경신을류 병신을축은 왕신만의 명조인데 운에서는 식상을 기뻐하고, 그쵸? 또 재로 향하는 것, 그쵸? 그러니까 운에서는 식상과 재성으로 향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뭐가 불리하냐 하면 본신이 왕하게 가는 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경신, 을유, 그 다음에 병신, 기축.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6월에 출생했어요. 근데 이 사주가 이렇게 사유축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유술로 방합을 이루고, 천간에 이렇게 경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요 기토는 토생금을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상관이니까 토생금으로 결국은 재로 이렇게 다 물이 지니까. 근데 요거 하나가 문제죠. 을목 하나가. 을목 정인 하나만 있어도 종재격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을목은 경금과 이렇게 을경합으로다가 을경합으로 해서 을경합화 금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절이 금의 계절이다 보니까 이거는 합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합해서 오행이 변화한 거예요. 을목이 뿌리가 없고 그 다음에 합화한 계절이고 방합과 삼합을 이루고 있고 합화한 오행이 천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을경합화 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종재격으로 성격이 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경신을류 병신기축은 왕신만의 사주인데 병화일간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는 짚고 넘어갈겠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예문이 경신을류 병신을축이라고 했어요. 을축. 이게 을축이라고 했는데 이 축시는 을축시가 안 돼요. 자, 병화일간이니까 병신합화수 무자시 무자 기축시. 근데 여기는 을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류다. 오류 중에서도 큰 오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이제 을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축이 맞다. 그렇죠? 기축이 맞아요. 그래서 병신만은 병신, 을류, 병신, 기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종재격이 된 거예요. 종재격이. 그렇죠? 여기 을목이 하나 또 있었으면 을축시가 됐으면 이거는 종재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을목은 을경합을 하지만 이 시간에 있는 을목하고 이 연간에 있는 경금하고는 멀어서 합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을목은 일간을 목생화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는 종재격이 파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부귀할 수가 없었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었던 사주죠. 요 글자 하나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을축시가 아니고 기축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토생금을 해주는 거라서 이거는 완벽하게 종재격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신, 을류, 병신, 기축은 왕신만의 사주이다. 자, 병화일간이 6월에 출생하고, 그죠? 자, 병화일간이 6월에 출생하고, 천간의 을목 정인은 을경합화금, 개성과 합하고, 지지는 신유가 방합으로 금국을 이루고, 또 시지의 축토는 유축회합으로 또 금국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신유술, 사유축, 그다음에 토생금, 그렇죠? 병화일간은 지지에 로강지에 근이 없고 천간에 있는 을목인성은 금으로 화하여 그렇죠 변화한 거죠. 김영종재격으로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이 종재격은 일간을 버리고 재를 따르는 사주이니 식상운과 재성운이 가장 좋고 비겁운 일간이 본신이 왕해지는 운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본신이 왕해지는 운 그것이 로강지 비견겁제 운하고 인성운이죠. 그거는 흉하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여기 요 문장이 그 문장이죠. 요거죠. 불의 뭐예요? 본신이 왕해지는 후는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본신이 왕해지는 거는 뭐야? 지지의 사후와 비경겁제운 천간으로 병정화 이런 것들 오는 것은 통한 거고, 그 다음에 인성운, 그렇죠? 인성운이 와서 간목 같은 것이 와가지고 갑경충을 한다든가, 인성이 살아나고, 그렇죠? 이런 거 목욕토하고 지지로 인성운이 오면은, 인묘진이 오면 이제 목생활을 받으니까 얘가 종하려 하지 않고, 이런 일들로 막 엉키고 성켜서 얽히고 설켜서 운이 꼬인다. 운이 꼬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불의 신왕. 자, 그리고 이 부분 위사주는 크나큰 오류가 있는데 원문에 기축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원문에 기축시라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본래는 을축시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이거 챙겨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 종살자, 사주, 개살, 일주, 묵은, 그 다음에 사이, 종지, 격성, 대귀, 약, 상식, 즉, 탈수, 제이, 불종, 인즉, 인이, 화살, 불종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간에 끊어야 되겠죠. 이쯤에서 끊어야 되겠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을 버리고, 그쵸? 살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기명 종살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럴 때는 사주가 모두 4개 중 8글자가 모두 살로 살이고, 그 다음에 일주가 근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주가 근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뭘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일간을 버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따르니 이런 경우에는 격이 크게 귀함을 이룬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식상이 있게 되면, 즉, 곧 살은, 그쵸? 살은 재앙을 받게 되니 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사를 이루지 못하고 그럼 합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데 인성이 있으면, 그죠? 인성이 화살함으로써, 그렇죠? 살을 그러니까 인성이 살을 이렇게 설계하면서 변화시킴으로써 또 살로 종할 수 없다는 거죠. 부종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명종살격은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왕성하면 일간을 버리고 살을 따르는 것인데, 이때 만약에 식상이 있으면 합격이 된다는 거죠. 식상이 살을 극하니까. 그래서 살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성을 만나게 되면 인성이 칠살의 기운을 설계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인성으로 변화시켜서 일간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일간이 살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김영종살격이 합격이 되는, 이것도 인성이 있어도. 그래서 운에서도 그래서 일간을 돕는 인성이나 비겁운이 오는 것을 꺼린다. 그리고 또 당연히 식상운도 당연히 꺼리죠. 식상운도 당연히 꺼리는 거죠. 이걸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을류, 갑신, 이시랑 명시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으면 예를 들면 을류, 갑신은
이시랑의 명의인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어, 그리고 이런 사주에서는 운희 재관, 불의 신왕, 식상즉, 그다음에 우기의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주에서 우는 재성과 관성운을 기뻐하고 본신이 왕성해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식상은 뭐야? 더욱이 꺼린다. 더욱더 꺼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을류 갑신이에요. 그럼 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이게 칠살격인데, 칠살격인데 지지가 온통 금으로 무리지어 있으니 천간에 간목, 을목이 쫙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비겁이 많다 하더라도 다 절퇴지에 앉아 있으니 예, 이것으로는 이 칠사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거는 종살격이 성격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을이 3개 있어 봤자 지지에 뭐야 묘목 하나 있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근이 다 없고 다 근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다 절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끊어져서 쓸 수가 없어 종살로 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을류 갑신은 이시랑의 사주인데 을목일간이 6월에 출생하니 칠살격이고 그다음에 일근이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어서 무근으로 신약하고 그다음에 관사를 이렇게 화로서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식상이죠. 그다음에 또 살을 화살할 거 수, 그죠? 금생수로 이렇게 설계해 올 인성도 없고, 그죠? 천간의 비겁은 지지의 관살에 의해서 모두 절대지에 있으니 살을 따라 종살격으로 성격되었다. 자, 운에서는 격을 돕는 이 살을 돕는 거죠. 이 격을 돕는 재성과 관살운이 좋고 종살격을 거스르는 비겁의 근이나 인성운은 좋지 않으며 식상운은 더욱더 매우 꺼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종살격이죠. 자, 다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정란 성격자 경금 생 3, 7월 그다음에 방용 착격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정란이 정란이라는 것으로 격을 이룬 경우도 있다. 그렇죠? 정란이라는 것으로 격을 이룬 경우가 있다. 경금이 3월과 7월에 출생해야만이 비로소 어쩌고 이 격국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란 착격이 뭔지. 자, 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란 착격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경금일간이 지지에서 신자진 합을 이루어야 성격이 된다는 건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정자죠. 그래서 이 신자진 수국의 금생수로서 이 우물 안에서 금생수로 이 신자진 수국을 이 우물이라고 하는 셈에 비유한 것이고 이 란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아서 음이 극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이 차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것으로서 즉 교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란 착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이 극에 이르면 양이 다시 시생한다는 음극 즉 시양으로서 수와 화가 서로 교차하여서 정란 교차격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이 너무 지나치면 이것은 양이 곧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양이 너무 지나치면 음이 곧 도래한다는 것을 서로 교차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신금 일주가 수국으로 종합격과 같으니 금수는 좋아하고 화토는 매우 꺼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음, 정난작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 경금일간이 몇 월에 3월 7월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이죠. 그래서 음력 7월은 신월이고, 그죠? 3월은 진월이죠. 진월이죠. 그죠? 음력 3월은 진월이고, 그다음에 음력 7월은 신월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신자진 삼합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신자진 삼합을 이루어야 경금일주가 이렇게 신월이나 3월에 태어나서 3월에 태어나더라도 어딘가에 신자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신월에 태어나도 신자진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이 정난작격이라는 것이 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자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금수 상관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음이 극에 이른 거죠. 너무 음끼리 얼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음극즉 시양의 뜻이 있어서 이것이 곧 자중의 대설에서 동지 일양으로 바뀌는, 음이 양으로 교차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음이 양이 된다는 의미에서 정난교차격이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정난착격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으면 경금일주 입장에서는 금생수로다가 이렇게 수국을 이뤄서 사주가 온통 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종합격과 같지만, 이게 자월 자체가 금수로 이루어져서 얼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종합격하고는 차이가 있죠. 얼어서 얼음인데 이게 어떻게 물이 흐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금수 상관격에서는 병화 정화를 정관이라 하더라도 금수 상관격에서는 희경관 정관이라도 써서 격을 이루어서 이 식상이 얼음을 녹여서 흐르게끔 해서 이것의 그 식상의 뛰어남을 쓰는 게 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관경관이라고 논하지 않고 격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이건 이렇게 신자진 수국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모양은 종합격 같지만은 실질은 종합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난착격으로, 외격인 정난착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얘가 경금일주가 정난착격이 이루어지려면 월이 자월이나 진월이 되면 안 되죠. 신월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비견, 용신이 없는 월령에 태어나야만이 외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일주가 신월에 태어나서 신자진 삼합을 이루고 있으면 정난작격을 라고 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